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성경적 인과응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에서 인명경시 외교정책에 대한 성경적인 인과응보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의 10가지 신호가 발생했고 미국 동남부에서 성경적인 전염병, 문둥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발발 20주년을 기념하는 언론 보도는 대부분 그것을 실책으로 묘사했으나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체계적인 만행이었습니다. 침공이 진행된 이후 부시는 미국이 2,500만 명의 이라크인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군에 의해 살해된 이라크인들은 통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 대량 학살 무기는 없었고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미군을 비난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5년 하디타에서 미 해병대 학살에 관한 수천 페이지의 기밀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24명의 민간인, 대부분의 여성과 어린이가 살해된 직후에 찍은 놀라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미군은 부상자의 이름, 비디오, 식별 가능한 서면 구두 설명 또는 식별 가능한 사진은 군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디어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2007년에 2대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30mm 포로 바그다드에서 최대 18명을 죽였습니다. 2008년 중반 뉴욕타임스는 5년 동안 4,000명 이상의 미군이 전투에서 사망했는데 사망한 미군의 그래픽 사진이 6개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습니다. 2007년 9월 미디어가 미국의 폭격으로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사망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2004년 11월 팔루자 전투는 이라크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투였고 군인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팔루자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선제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던컨 헌터 전 하원 의원은 2019년 나는 포병 장교였고 우리는 팔루자에서 수백 발을 발사했고 아마도 수백 명의 민간인을 죽였으며 아마도 여성과 어린이를 죽였을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으로 팔루자의 대부분은 달 표면처럼 보였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인 사상자를 집계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 측 사상자 통계는 없습니다. 이라크 보건부 장관은 2006년 11월 지금까지 전쟁 중 민간인 사망자가 15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몰아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군인을 고기 분쇄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를 수렁에 빠뜨리는 작전에 몰두했고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희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는 것보다는 사상자 증가를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 사령관의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반격 첫 주에 무기의 20%를 잃었다고 추정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인명 손실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반격 2개월에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 미국제 M777 포병 시스템 40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자주포 시스템 50대와 함께 무려 2만 800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인명을 경시하는 미국이 성경적 인과응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 집단을 데리고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듯이 지금 미국에서 경제의 대대적인 붕괴를 예고하는 10가지 신호가 나타났는데 주류 매체는 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트럭 운송회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트럭 회사 중 하나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것은 매우 나쁜 징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트럭 운송회사 중 하나인 옐로우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며칠 내에 파산하여 약 3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거의 100년 된 이 회사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유명하며 월마트 및 홈디포를 포함한 브랜드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 화물을 운송하는 1만 2천 대 이상의 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량 정리 해고를 실시하는 대기업 목록에 안허이저 부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드라이트의 모회사 안허이저 부시가 35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회사채 채무 불이행 건수가 이미 2022년 한 해 전체를 넘었습니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에 최소 55개의 미국 기반 회사가 대출을 불이행했는데 이는 36개 기업이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 의무를 상환하지 않은 작년보다 53% 증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생활비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CNBC는 차량 수리 비용이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2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6배 이상이며 모든 가정용품 또는 서비스 중 가장 큰 연간 가격 인상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 캘리포니아주의 75만 가구 중 무려 4분의 3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 퇴거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물결이 되어야 하는데 포드 자동차 회사가 올해 전기자동차에서 이전에 예상했던 3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무려 45억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현재 40년 이상 가장 크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08년에 본 것처럼 주택 압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압류는 2년 연속 급증했고 데이터 회사 아톰의 수치에 따르면 올해 첫 6개월 동안 약 18만 6천 건의 압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불확실한 주택시장과 치솟는 모기지 금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미국이 역사상 최악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스타우드 캐피털 그룹의 베리 스턴리시트는 최근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 위기가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챌린저 그레이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원 건수가 작년 상반기 감원 건수보다 무려 244% 많습니다. 이는 158만 5,047건의 감원이 기록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수치이고 2020년을 제외하면 1월부터 6월까지 89만 6,675명이 감원이 발표된 200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와 함께 또 다른 성경적 인과응보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비드-19에 이어 문둥병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문둥병이 미국 남동부 지역에 풍토병이 되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문둥병은 느리게 자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병되는 감염입니다. CDC는 모든 사람이 95% 이상의 질병에 대한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Emerging Infectious Disease라고 하는 의학저널에 2023년 8월에 발표된 연구 서신 저자들은 미국 내 사례 증가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나병 환자의 국제 이주가 전파의 잠재적인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미의 국제 이민자 수가 1990년 2,760만 명에서 2020년 5,87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역사적으로 풍토병이 없는 지역에서 나병 발병률이 증가한 것은 이주와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성경적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려면 인명경시 대외 정책을 버리고 기독교가 부흥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